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한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은 한솔아이원스 종목 코드 하나하나넷 810.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 봅니다. 네, 오늘 분석할 내용이 꽤 많죠. 맞아요. 모두가 그 엔비디아나 TSMC 같은 화려한 최종재에 열광할 때 진짜 돈을 버는 건 그들에게 곡괭이를 파는 기업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분석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시장이 이 종목을 주목하는지, 그리고 왜 조심해야 하는지 완벽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확실히 최근 시장 반응이 엄청 다이나믹하긴 하거든요. 그니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KB증권이란 한화투자증권의 최근 리포트들, 그리고 각종 외신 데이터랑 뉴스 기사들인데요. 미션이 좀 복잡합니다. 최근에 목표가가 26,300원까지 확 올라간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한화투자증권에서 나왔었죠. 네, 그런데 바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무려 10%나 주가가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극단적인 소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찾아내는 게 바로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 돌아가는 그 인프라랑 소모품 비즈니스를 들여다보는 건 언제나 진짜 흥미로운 작업이죠. 최근 자료들을 다 모아보면 지금 시장이 장기적인 산업 성장성하고 단기적인 재무 노이즈 사이에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팩트랑 숫자로 이걸 좀 쪼개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방금 제가 오프닝에서 던진 그 곡괭이 이야기부터 파고 들어보죠. AI 반도체 골드러시에서 장비나 부품 파는 게 곡괭이라는 건 알겠어요. 네네. 근데 오늘 주인공이 하는 핵심 사업이 초정밀 부품 가공이랑 세정, 코팅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주력 사업이죠. HBM 시대가 열렸는데 반도체 부품을 닫고 코팅하는 세정 코팅 사업이 왜 갑자기 노다지가 된 거죠? 사실 반도체 공정은 완벽하게 통제된 그 클린룸에서 다 진행되잖아요. 클린룸이 외부 먼지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내부요? 챔버 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나 아니면 전력 누설을 막으려고 도입된 새로운 기술인 GAA, 즉 게이트 올어라운드 같은 게 도입되면서 공정 자체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길래요? 웨이퍼를 깎아내는 식각 공정 환경이 이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극도로 가혹해졌습니다. 플라즈마 밀도도 훨씬 높아지고 화학물질 독성도 엄청나게 강해진 거죠. 아, 그러니까 외부에서 먼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독한 플라즈마가 챔버 안에 있는 금속 부품들을 막 때리고 깎아내서 맞습니다. 그 떨어져 나온 미세한 금속 가루들이 그대로 불량을 일으키는 먼지, 즉 파티클이 된다는 뜻이네요. 정확해요. 챔버 내부의 링이나 포커스 부품들이 강한 플라즈마를 못 견디고 마모되면서 미세 입자를 뿜어내는 겁니다. 예전에 그냥 단층 D램 시절에는 솔직히 웨이퍼 한 장에서 칩 몇 개 불량 나면 그냥 그거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네, 뭐 수율에 약간 타격은 있겠지만 치명적이진 않겠죠? 근데 지금은 HBM이잖아요. 수많은 D램을 수직으로 겹잡이 쌓아 올려야 한단 말이죠. 아, 층층이 쌓는 거니까? 네, 맨 아래층이든 중간이든 그 미세한 파티클 하나가 스며들어서 층간 연결을 탁 망쳐버리면 그 비싼 HBM 전체를 통째로 폐기해야 됩니다. 수율 타격이 진짜 천문학적인 수준이 되는 거죠. 와, 약간 일반 세차장에 있던 찬을 모래 고풍 부는 사막에 집어넣은 거랑 비슷한 상황이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환경이 그렇게 가혹해지니까 부품 깎여나가는 걸 막으려고 더 강력하게 코팅도 입혀줘야 하고 오염된 부품은 수시로 꺼내서 세정을 해줘야만 그 비싼 수율을 방어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래서 식각공정을 버티기 위해서 TCK 같은 회사들이 만드는 극강의 경도를 가진 실리콘 카바이드 링 수요가 폭발한다.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잠깐만요. 뭐 TCK 실리콘 카바이드 링 수요 폭발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한솔아이원스 종목 코드 하나하나 넷 810에는 어떤 의의죠?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건 이 기업이잖아요. 제가 그 얘기로 넘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TCK 링 수요가 폭발한다는 건 그 링이 들어가는 챔버 내부 환경 자체가 엄청나게 가혹해졌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이 혹독해졌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실리콘 카바이드 링 주변을 둘러싼 다른 수많은 금속 챔버 부품들도
역시 똑같이 플라즈마 타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 주변 부품들도 다 갈려나간다. 네, 그래서 이 금속 부품들을 정밀하게 가공해서 납품하고 또 마모되지 않게 특수 아노다이징 코팅을 입히고 수시로 세정하는 주력 밴더가 바로 한솔 아이온스인 겁니다. 와, 이제 딱 연결이 되네요. 주요 고객사의 HBM 출하량이 전년 대비 무려 155%나 폭발적으로 성장할 걸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챔버 열고 부품 교체하고 닦아내는 횟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내년에 이 회사의 세정, 코팅 부문 매출이 38% 이상 성장할 거라는 전망의 핵심 근거군요. 맞습니다.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만들어낸 수요인 거죠. 야, 공정 내부 역학관계를 이렇게 뜯어보니까 왜 이게 마르지 않는 샘물인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기술적 해자도 좋고 스토리도 완벽한데 제가 여기서 제동을 좀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죠? 스토리는 진짜 좋은데 실제 재무제표랑 최근 실적 숫자를 보면 완전 롤러코스터거든요. 지난 분기랑 최근 1분기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 실적 말씀이시군요. 네, 제가 YTLCK라는 외신 리서치 자료를 샅샅이 봤는데 막 흥분해서 써 있더라고요. 작년 4분기에 이 회사가 무려 2,850억 원이라는 엄청난 매출을 기록했단 말이죠. 네, 엄청난 숫자였죠. 기사 보니까 AI 서버용 고밀도 FPCB랑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 수요가 폭발했다. 심지어 올해 3월에는 SK온이랑 삼성 SDI 쪽에서 4,500억 규모 수주를 받았다. 이러면서 주가도 엄청 랠리를 펼쳤고요. 해외 자본 유입이나 테마성 자금 쏠림 현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고밀도 FPCB 같은 경우는 내부 공간 좁은 최신 기기들에서 필수적인 부품이 맞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4분기에 확 몰렸던 거예요? 그게 매크로 변수가 결합을 한 건데 이른바 차이나 플러스 원 정책 수혜를 제대로 받은 거죠. 아,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 쪽 의존도 줄이려고 한국이나 대만으로 물량 돌린 그거요? 네, 고객사들이 지정학적 리스크 피하려고 벤더 다각화를 하면서 배터리 소재나 FPCB 역량이 있는 이쪽으로 연말 테마성 주문이 확 쏟아진 겁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거대한 공급망 재편의 혜택을 받은 거면 그 물량이 계속 이어져야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쵸.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당장 4월 24일에 KB증권에서 나온 1분기 리뷰 리포트를 보면 완전 딴판입니다. 1분기 매출액이 492억 원, 영업이익이 고작 71억 원이에요. 한 분기 만에 매출이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났는데 네, 확실히 아쉬운 실적이었죠. 차이나 플러스 원 효과가 신기루처럼 사라진 건가요? 아니면 반도체 본업 쪽에 무슨 악재가 터진 겁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이 회사의 두 가지 얼굴을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테마성 수주 사업이랑 본업인 장기 사이클 사업이요. 아, 두 개가 사이클이 다르다. 네. 작년 4분기에 나온 2,850억 원은 공급망 재편에 따른 특정 부품의 일회성 쏠림이랑 연말 밀어내기 물량이 겹친 이례적인 숫자에 가깝고요. 이번 1분기에 492억 원이 오히려 반도체 정밀 가공 본업이 현주소로 보여주는 진짜 체력인 거죠. 진짜 체력이라고 하기엔 숫자가 너무 작지 않나요? 이게 반도체 부품 매출은 전방 메모리 기업들의 팹 증설, 그러니까 공장 증설이랑 장비 입고 스케줄에 철저하게 연동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고객사들이 HBM 공장 짓겠다고 발표는 막 했지만 1분기에는 아직 새로운 장비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오기 직전이었다. 정확합니다. 고객사 신규 장비 셋업이 2분기부터 본격화되도록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1분기 부품 가공 쪽은 일시적으로 장비 입고 공백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럼 증권가에서는 이거를 흔히 말하는 상반기는 좀 낮고 하반기에 좋아지는 상저하고 흐름으로 해석하는 거군요. 네, 식각 부품 매출도 2분기부터 회복세에 접어들 거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세정 코팅 부문은 가혹해진 공정 때문에 매분기 누적해서 성장할 테니까 이익률은 하반기로 갈수록 엄청 가파르게 좋아진다고 보는 겁니다. 논리는 탄탄하네요. 1분기가 일종의 숨고르기 구간이라는 건 납득이 가는데 그래도 제가 투자자라면 눈앞에 5분의 1 토막난 실적이 딱 지키면 목표가를 내리거나 좀 관망할 것 같거든요. 보통은 그런 심리가 작동하죠. 근데 너무 이상하게도 증권사들이 잇따라 신규 추천 종목으로 막 편입을 하고 있어요. 특히 하나투자증권은 최근 6개월 내 최고치인
값인 26,300원을 목표가로 불렀단 말이에요. 네, 전일 대비 약 53.2%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거죠. 단순히 싸다고 주가가 오르진 않잖아요. 하반기 좋아진다는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진 않았을 텐데 시장 관심을 확 끌어당길 만한 새로운 한방, 뭐 캐시카우 같은 게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밸류에이션 갭이랑 새로운 신사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일단 동종업계, 그러니까 식각이나 세정하는 기업들 평균 주가 수익 비율, PER이 한 17배에서 20배 정도 되거든요. 네, AI 수혜주니까 당연히 프리미엄이 붙겠죠. 근데 한솔아이원스는 고작 7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극심한 저평가 상태죠. 네, HBM 수혜를 그렇게 받는데 7배밖에 안 된다고요? 네. 그래서 이 극단적인 밸류에이션 갭을 단숨에 메워줄 강력한 트리거가 바로 글로벌 초격차 신사업입니다. 초격차 신사업이요. 그게 뭔데요? 최근에 네덜란드 노광장비 제조사, 흔히 반도체 생태계의 슈퍼을 혹은 절대갑이라고 부르는 A사를 신규 고객으로 확보했습니다. 네덜란드 A사면 당연히 ASML이겠네요. 한 대에 수천억 원 하는 그 EUV 노광 장비? 네, 맞습니다. 한솔아이원스가 기존 반도체 부품을 넘어서 이 A사의 수명이 다한 극자외선 노광장비 파츠를 수거해서 정밀하게 재생, 즉 리유즈하는 사업에 진출을 한 겁니다. 파츠를 재생한다고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F1 레이싱카에서 한 번 뛰고 타버린 엔진을 새 것처럼 완벽하게 복원해서 다시 쓰게 해준다. 이런 건가요? 완벽한 비유네요. 노광몽정이 워낙 나노단위 빛을 다루니까 미세한 변형도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걸 다시 살려낸다는 건 압도적인 정밀 가공이랑 코팅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와, 기술력이 엄청나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돈이 그렇게 됩니까? 이게 단순한 원가 절감이 아닙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한테 가장 압박이 심한데 바로 ESG 경영이잖아요. 아, 탄소 배출 절감이나 친환경 같은 거? 네, 이 부품 재생 사업이 고객사가 버려야 할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니까 고객사의 ESG 컴플라이언스를 달성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원가 경쟁력은 덤이고요. 야, 그럼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탑티어 고객사랑 ESG 파트너십을 맺은 셈이네요. PER 7배짜리 기업이 이런 프리미엄 미래 먹거리를 장착했으니 목표가 26,300원이 허풍이 아니었네요. 바로 그게 증권사들이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하는 핵심 논리입니다. 소름이 돋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리스크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짚고 넘어가야죠. 이렇게 전망이 장밋빛이고 좋은데 4월 23일 기사를 보면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10%대 급락을 맞았어요. 정규장 종가가 26,700원이었는데 시간 외에서 27,700원까지 투매가 나왔거든요. 전망이 이렇게 완벽한데 왜 갑자기 패닉셀링이 나온 걸까요? 장기적인 스토리랑 단기적인 수급 변동성은 철저히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제가 세 가지 단기 리스크 요인을 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역시나 1분기 아쉬운 실적 발표에 따른 단기 실망 매물입니다. 492억 원 찍힌 그 시각적 공포 때문에 기계적으로 던지는 물량들이요? 네, 알고리즘이나 단기 트레이딩 자금들은 숫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니까요. 두 번째는 모멘텀 소진 리스크입니다. 모멘텀 소진이요? 증권사에서 화려한 리포트는 막 쏟아냈는데 실제 수주 공시 같은 후속타가 없으니까 기대감이 꺾였다. 정확합니다.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확신을 줄 데이터가 부재하니까 일단 차익 실현을 하거나 발을 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매크로적인 부분인데 아까 보셨다는 외신 자료에 나온 원자재 우려입니다. 구리 가격 급등 경고 그거 말씀이시군요. FPCB 만들 때 구리가 필수니까. 네, 맞아요. 최근 구리 가격이 킬로그램당 12,000원을 돌파하면서 엄청 올랐잖아요. 이게 하청 밴더 특성상 원재료비가 오르면 즉각적으로 판가의 전가를 못 시킵니다. 그 시차 동안 마진이 훼손될 수밖에 없겠네요. 게다가 미중 갈등 심화 별수 같은 것도 겹쳐 있고요. 그렇죠. 이런 불확실성들 때문에 단기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자금들이 애프터마켓에서 물량을 쏟아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10% 급락이 그냥 이유 없는 발작이 아니라 나름대로 엄청 합리적인 단기 자금들의 엑시트였네요.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은 진짜 혼란스럽잖아요. 장기 기대감으로 버텨야 하나? 아니면 리스크 피해야 하나? 우리가 딱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투자 트리거 하나만 짚어주시죠. 막연히 기대감에만 투자하실 게 아니라 눈으로 숫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곧 발표될 2분기 실적에서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뭡니까 그게? 바로 세정, 코팅 부문 가동률입니다. 장비 입고 공백기가 끝나고 진짜 가동이 본격화된다면
이 가동률이 실제로 전분기 대비 9%포인트 이상 상승하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아, 가동률 9%포인트 상승. 네, 그게 확인되는 순간이 실적 부진을 씻어내고 구조적 성장이 증명되는 진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야, 명확한 기준을 주시네요. 새 정부문 가동률 9%포인트 반등. 이거 꼭 메모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한솔라이온스 종목 코드 하나하나 넷 810. HBM 시대랑 노광장비 재사용이라는 거대한 산업 변화의 정통 수혜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정말 높지만 동시에 1분기 실적 부진과 단기 수급 변동성이라는 리스크가 팽팽하게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가지 측면을 다 균형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오늘 심층 분석 어떠셨나요? 모두의 시선이 화려한 AI 칩 제조사에만 쏠려 있을 때 그 뒤에서 묵묵히 반도체 장비를 닦고 코팅하며 필수적인 보급로 역할을 하는 이 저평가된 강소기업. 진짜 알짜배기 역할을 하고 있죠. 일시적인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남들이 못 보는 진짜 초과 수익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단단한 실적 숫자가 찍힐 때까지 더 관망해야 할 신기로일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틈틈이와 알아보는 한국 주식 심층 분석 시간이었습니다.